월 50만 원으로 3억 원을 만든 사람들. 특별한 재능도 거액의 종자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S&P 500 ETF를 매달 사모은 거죠. 물가는 매년 오르고 현금 가치는 떨어집니다. 가만히 숨만 쉬어도 가난해지는 시대예요. 하지만 매달 월세 한 달치 수준의 돈을 정해진 곳에 넣기만 해도 미래가 바뀝니다. S&P 500 ETF가 도대체 뭔지,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명확하게 차근차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20년 전과 비교하면 4배가 넘습니다. 그 사이 열심히 저축만 한 사람은 어떨까요? 통장 잔고의 숫자는 분명 늘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줄었어요. 예전엔 5억 원으로 집을 샀는데 지금 5억 원으론 현관문도 못 삽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내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양은 흔해지고 돈 자체의 가치는 뚝뚝 떨어지면서 모든 물건의 가격표가 올라가 버립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마치 냄비 속 개구리가 서서히 익어가듯 우리는 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파트만 오른 게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식도 엄청나게 올랐고 코스피 지수도 2배 넘게 뛰었으며 심지어 짜장면 한 그릇 가격도 3,000원에서 8,000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산이라고 부르는 모든 게 올랐는데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건 오직 현금뿐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착각을 합니다. 투자는 돈을 불리는 공격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투자의 진짜 본질은 방어에 가깝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내 자산이 녹지 않게 지키는 방패예요. 매년 물가가 오르는 게 계속 반복되면 35년 뒤 현금의 힘은 반토막 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가 물가 상승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할까요? 부동산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수억 원의 종자돈이 당장 필요하고 급할 때 사고 파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개별 주식은 매력적이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어떤 기업이 20년 뒤에 살아남을지 예측하는 건 전문가에게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소액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개별 기업이 망해도 나는 살아남으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이기는 곳. 바로 주식시장의 모둠 세트가 답입니다. 주식시장의 모둠 세트란 뭘까요? 분식집 떡볶이 세트를 생각해보세요. 떡볶이도 먹고 싶고 순대도 당기고 튀김도 포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갑엔 딱 10,000원 한 장뿐인데 따로 시키면 돈이 부족해 고민이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은 떡볶이, 튀김, 순대를 합친 세트 메뉴죠. 주식시장에도 이런 세트 메뉴가 있어요. 여러 종목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주식처럼 쉽게 거래하게 만든 상품. 이것이 바로 ETF입니다. ETF는 아주 편리한 펀드예요. 원래 펀드는 여러 주식을 모은 꾸러미인데 이걸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ETF 하나만 딱 사도 수십, 수백 개 기업을 동시에 사게 되죠. 과거엔 분산 투자가 부자의 특권이었어요. 수십 개 종목을 다 사려면 돈이 많이 들고 펀드에 가입하면 수수료가 비쌌으니까요. 하지만 ETF가 이 장벽을 깼습니다. 단돈 10,000원 남짓한 커피 2잔 값으로 세계 최대 기업 수백 곳의 지분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 혁명입니다.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리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ETF는 투자의 수단일 뿐이지 투자의 결과나 마법 지팡이가 아니에요. ETF로 돈을 벌었다는 말은 숟가락으로 밥이 맛있었다는 말과 같아요. 밥맛을 결정하는 건 쌀의 품질이듯 ETF의 성과는 내용물이 결정합니다. 미국 주식을 담으면 미국 성과를 따라가고 채권을 담으면 채권 성과를 따라가죠. 그래서 ETF를 고를 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바구니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지? 중국 기업을 잔뜩 담은 바구니도 있고 한국 기업을 담은 바구니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수십 년의 역사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고 가장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준 바구니. 전 세계 연기금이 믿고 맡기는 그곳. 미국 오량기업 500개를 꽉 채운 S&P 500이 바로 그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S&P 500이 대체 뭐길래 전 세계 돈이 여기로 몰리는 걸까요? S&P 500이라는 이름의 뜻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라는 신용평가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500개를 골라 만든 지수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지수란 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커다란 체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을 재는 것처럼
시장이 얼마나 올랐는지 숫자로 보는 거죠. S&P 500은 1950년대 겨우 10포인트 근처에서 출발해서 2025년 현재 6천을 넘었습니다. 70년 만에 600배가 된 셈이죠. 물론 이 상승이 일직선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수는 반토막이 나며 공포를 줬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S&P 500에 투자한 다음 10년 이상 묵묵히 보유한 경우에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었어요. 어느 시점에 샀든 10년만 버티면 무조건 플러스 수익이 났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 경제의 구조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자 끊임없는 기술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인재가 모이며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힘을 가졌죠. 개별 기업 하나는 망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시스템은 계속 돌아갑니다. S&P 500 지수는 실적이 나쁜 기업을 알아서 퇴출시키고 좋은 기업을 넣어요.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는 생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퇴직연금입니다. 401k라 불리는 제도가 있는데 월급에서 일정액이 강제로 투자됩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매달 꼬박꼬박 S&P 500 시장으로 흘러들어와요. 수천만 명의 근로자가 수십 년간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세가 받쳐주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미국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이 은퇴할 때 백만장자가 되는 일이 흔해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와 비교해볼까요? 코스피는 1980년 100으로 시작해 2025년 현재 2500선입니다. 45년간 25배 성장했죠. 같은 기간 S&P 500은 어떨까요? 약 40배 이상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코스피는 10여 년간 제자리 걸음이었죠. 박스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답답했지만 S&P 500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역사적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 7%, 실제 평균은 연 1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다 가져가긴 힘들어요.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냅니다.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치면 220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해요. 수십 년간 어렵게 돈을 불렸는데 매번 세금이 빠지면 결과가 초라해집니다. 여기서 연금 계좌의 마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3층 연금이라 부르는 구조.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이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100만 원 안팎이라 부족하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하는 3층 연금저축과 IRP 계좌입니다. 대부분 귀찮아서 안 만들고 방치하지만 국가는 여기에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첫 번째 혜택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연금저축에 연간 600만 원을 넣고 IRP까지 합쳐 900만 원을 채우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5%를 현금으로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900만 원을 저축했을 뿐인데 148만 원을 환급받는 셈이죠. 월급쟁이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혜택은 과세 이연입니다. 세금 내는 시점을 아주 먼 미래로 은퇴 이후까지 미뤄주는 기능이에요. 일반 계좌에선 매년 세금을 떼가죠. 하지만 연금 계좌 안에서는 세금 없이 수익금 전액이 고스란히 재투자됩니다. 이 차이가 30년 뒤 복리로 굴러가면 자산 차이가 20% 이상 벌어져요. 그렇다면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할까요? 정답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원룸 월세나 직장인 점심값 수준이죠. 이 돈을 S&P 500 ETF에 22년간 꾸준히 넣으면 3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가정한 수익률은 연 7%입니다. 실제 평균인 10%보다 낮게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3억 원이 만들어집니다.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은퇴 후 빈곤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이자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 정도를 받고 퇴직연금으로 5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병원비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부족합니다. 여기에 개인자산 3억 원이 더해져야 해요. 이 돈을 나중에 배당 주는 상품에 넣으면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죠. 여기서 핵심은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지속성이에요. 월 75만 원을 넣으면 기간은 줄겠지만 50만 원보다 부담이 훨씬 큽니다. 무리해서 많이 넣다가 중간에 깨는 것보다 부담 없는 금액을 끝까지 넣는 게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타이밍을 맞추려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너무 올랐으니 떨어지면 사야지. 다음 달 보너스 받으면 한꺼번에 넣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투자는 망합니다. 막상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미국의 투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타이밍보다 중요하다. 지난 30년간 S&P 500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열흘을 놓쳤다면 어떨까요? 수익률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 대박나는 열흘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그냥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월급날 자동이체를 무조건 걸어두세요. 월급이 통장에 스치자마자 50만 원이 연금 계좌로 납치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돈이 눈앞에 없으면 쓸 수도 없으니까요. 이제 어떤 계좌를 쓸지 정해드립니다. 한국의 절세 계좌는 크게 세 종류예요. ISA 연금저축, 그리고 IRP. 나이와 상황에 따라 순서가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ISA부터 하세요.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이 계좌는 3년에서 5년 동안 목돈 만들기 딱입니다. 발생한 수익 200만 원까진 세금이 없어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유동성입니다. 3년 만기가 되면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결혼 자금이 필요하면 찾아서 쓰고 안 쓰면 연금 계좌로 옮기면 됩니다. 직장 경력이 쌓이면 연금 저축을 엽니다. 대리나 과장쯤 되면 세금이 아깝거든요. 여기에 월 50만 원씩 자동 이체하면 1년에 600만 원 한도가 딱 채워집니다. 연말에 두둑한 환급금 보너스도 받고요. 차장이나 부장급이 되어 여유가 생기면 그때 IRP를 추가로 개설하세요. 여기엔 300만 원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꽉꽉 채워 넣으면 세금 혜택은 최대로 받으면서 노후 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제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운 뒤에도 여유가 있다면 연금 계좌에 더 넣으세요. 세금 환급은 못 받아도 과세 이연 혜택은 한도 없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 어떨까요? 30살에 시작해서 55살까지 25년간 넣으면 4억 원이 됩니다. 기간은 3년 늘었는데 1억이 더 생겨요. 이것이 바로 무시무시한 복리의 힘입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돈을 까먹으며 살려 해요. 4억 원을 20년간 나눠 쓰면 1년에 2천만 원, 월 160만 원입니다. 언뜻 보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예상보다 오래 살면 어떡하나요? 90살까지 살면 마지막 10년은 거지예요. 해법은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거위를 잡아먹으면 한 끼 배부르지만 살려두면 평생 황금알을 얻을 수 있죠. 은퇴 시점에 그동안 모은 S&P 500을 배당형 자산으로 싹 갈아타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는 자산에서 꼬박꼬박 현금을 주는 자산으로 바꾸세요. 고배당 ETF나 리츠 같은 상품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월급 통장이 됩니다. 원금 4억 원은 그대로 통장에 있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만 쓰는 구조예요. 여기에 국민연금을 합치면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니 100살을 살아도 120살을 살아도 돈 걱정이 없습니다. 최근에 매월 배당을 주는 상품도 많아서 월급 받는 건물주 느낌을 낼 수 있죠. 건물주가 되려면 수십억 원이 필요하지만 배당 투자자는 그 10분의 1이면 됩니다. 관리비 낼 필요도 없고 세입자 걱정 없으니 오히려 건물주보다 마음은 더 편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보겠습니다. 현금만 쥐고 있으면 벼락거지가 됩니다. ETF라는 모둠 세트를 활용해서 미국 우량기업 500개에 올라타세요. 연금 계좌 3총사를 적극 활용하면 세금 혜택과 복리 효과를 다 누립니다. 월 50만 원씩 22년이면 3억 원. 이 돈으로 배당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투기는 반복할수록 가난해지는 도박이고 투자는 반복할수록 부유해지는 과학입니다. S&P 500은 검증된 과학이에요. 물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투자란 결국 확률 게임입니다. 가장 승률 높은 곳에 베팅하는 게 최선이죠.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면 내일의 나도 미룹니다. 지금 증권사 앱을 켜고 계좌를 만드세요. 오늘 산 만원어치 ETF 한 주가 30년 뒤 당신을 구하는 구명조끼가 됩니다. 30년 뒤 노인이 된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오늘 영상의 핵심 결론입니다. S&P 500 ETF에 월 50만 원,
이것이 은퇴 후 돈 걱정 지옥에서 탈출하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비상구입니다. 이 내용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P 500과 함께 담으면 수익률이 더 폭발하는 짝꿍을 소개할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돈 드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